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의안 2건과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보고를 포함한 2건의 위탁 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묻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인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3054 진주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건설기계의 주택가 주변 도로변 불법 주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기계 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례와 전국 17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주기장 설치 시 설치 및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으로 주기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영주기장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용 제한으로 원활한 주기장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서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지금 공영주기장이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아직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빠르게 이렇게 행정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주시는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하겠다는 입장이 원래 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하실 마음을 내시는지요? 네. 다른 저희가 지자체는 한 15군데, 20군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전국에 이 네. 주기장 관련 전국에 조례가, 예. 17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 우리 도내에는 의령군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요? 네. 예. 경남도하고 지자체 중에는 의령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다수. 예, 어차피 주기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운영 관련된 조례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 지금 조례를 보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탁을 지금 이것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우리 시의 건설 기계를 종합 관리하고 하는 협회가 건설 기계 협의회라고 예. 전체 건설 기계를 이제 관리하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지난번에 화물 자동차도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계속 유찰이 되고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본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하시게 될 텐데 결국 화물 자동차처럼 이것도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는 위탁하기 참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실제로 비용 추계를 한번 해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어떤 좀 기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할까 지금 협회하고 좀 요거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공영주기장 이용표가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화물자동차하고 이렇게 동일한 요금으로 이렇게 배정된 건가요? 화물자동차하고 동일한 주차 이용료, 네. 이용료는 그 주차 면적이 네. 화물 자동차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를 같이 화물자동차가 전국 최저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월 이용료가 네.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그 비용 추계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재정 수반 비용 발생 요인에서 이렇게 미천부 사유서 이유가 이제 혹시 이제 지금 위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직접 운영 시에 그에 따른 재정 수반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위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든 거였고 또 우리 어제 사실은 오라산 그 숲속의 진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다 관리가 되려면 정말 우리 진주에도 관리공단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화물자동차나 지금 여기 주기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위탁받을 업체가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진주시가 직영으로 하면 이것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있을 텐데 관리공단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들끼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양호 르네삭스 이거 완성되고 나면 정말 진주는 이제 이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한 겁니까? 예, 예. 국장님.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유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지침사고로 한 그 자기 그 수지 계산이 한 50%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제 뭐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왔어요. 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항구적으로는 시설 관리하는 공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 이는 비단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접적인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그런 사항을 갖다 말씀드리고 다만 어떻게 또 옛날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우리 이제 전문직이 이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만 이 공직 내부에서도 이제 최근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적인 또 세월적인 문제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우리 서정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뭐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시의 건설기계가 지금 굴삭기와 뭐 이런 각종 건설기계가 뭐 한 20여 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건설 기계가 예. 굴삭기, 덤퍼, 불도저, 지게차 등을 총 합하면 5,349대 정도 됩니다. 예. 그 주가- 범위원이 주가 굴삭기로서 2,323대입니다. 그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2017년도 2월 달에 진주시 건설기계 협의회 강현진 회장과 그 임원들로부터 진주시의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 건의를 받고 본 의원이 2월 17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설기계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알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 몇 군데의 후보지를 두고 또 인원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또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오다가 뭐 가까이 또 명석에 거의 뭐 부지를 확보해 갖고 진행되다가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또 초장동 하촌 지역으로 주기장이 이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간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공사 진행 그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 65%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최종 전체 다 완료되려면 연말 12월 중순 정도 돼야 10일 중순 되면 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다 되집니다. 실제로 그 굴삭기라든지 이 건설기계가 거기에 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굴삭기는 그 본 의원이 4년 전에 그 5분 발언할 당시와 지금의 그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때가 2,291대였는데 지금은 2,323대 이러니까 뭐 크게 변화는 없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기장이 완공되고 나면 어떤 그 이점이 있을까요? 길가에 예를 들면 뭐 5톤 덤퍼에 5톤 차에다가 실어 놓고 이 주기하는 이런 일이 좀 없을까요? 그런 게 다소 해소가 될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주기장 한 곳을 가지고
전부 완전히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해소하기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주기장이 한 굴삭기 몇 대 정도를 주기할 수 있나요? 지금은 되면 약 한 50대 정도를 주기할 50대.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가 불법 주기를 하는 차량들은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그 공사를 하러 왔다가 네. 그 공사 기간 동안 이제 불법 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있고, 우리 관내의 주기장 굴삭기들은 주로 이제 개별 주기장으로 그래 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 현장에서 거리가 멀고 하면 이동의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불법 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굴삭기 2,200대나 2,300대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리 많이 필요치는 않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굴삭기를 살 때 이 주로 거의 의무적으로 이 주기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진주에 이 주기장을 못 만들고 진주에서 이 영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기장은 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입할 때 살 때에 굴삭기 살 때에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있는 그 자기 주택가 인근에 그냥 세워두는 어떤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예를 들면 전라북도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왜 이제 유료 무료 이를 이제 이 중요하냐면 이 처음부터 이 유료를 해놓으면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진주시도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어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뭐 연구된 게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예. 그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예. 뭐 꼭 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도 이 무료로 할 수 있다. 시장님이 그 네, 뭐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걸은 사유도 그런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조례상으로 문구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저 동부 지역에뿐 아니라 한 세 곳 정도는, 그때도 그 5분 발언 할 때도 본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한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시 외곽으로, 그죠?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성됐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다른 또 후보지를 물색하는 어떤 그런 연결된 어떤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탁을 드리면서 그 본 의원의 말을 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윤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로 참 많이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그 지금 그 중기 주차장뿐이 아니고 그 화물차로 그 주기장도 보니까 입찰이 안 돼가지고 시에서 지금 당분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주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첫째는 돼야 되고, 입찰 금액 산정은 시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최저 금액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입찰을 할지 예. 협약을 해서 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초기에는 임대료를 팍 낮춰서 협약을 하든지 그 입찰을 보든지, 또 아니면 당분간 한 무료로 몇 개월 해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그쪽에 차를 중기를 많이 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이제 활성화되면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지금 그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한다 그러는데 입찰 금액을 최저로 아주 낮춰버리면은 뭐 할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직접 고급 인력들이 그 직접 관리한다는 하는 게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굴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동하는데 그 굴착기 자체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전부 차에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용 터미널, 화물 터미널 같은 데서도 이제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차에 실었을 경우에는 중기라도 화물 터미널 같은 데는 그 주차할 수는 없습니까? 규정상 차에 싣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고생 많이 하시고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백성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뭐 지금 주기장 이용료가 무료로 하자 뭐 지금 시에서 우리가 이거 별표 1로 제출된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전기 이용이 월 4만일 경우 50대가 과장님 말씀에 한 50대로 본다면은 뭐 어사 20 하면 200만 원 빼야 안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걸 그 관리하는 관리 비용 측면에서 이게 맞아 떨어지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고민을 해보니까 실제로 연간 한 직영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 무료로 직영했을 시에 그 한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죠. 예, 적자가 나는 걸로 고리 그래서 이게 검토가 지금 되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이 금액각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료냐 유료를 볼 적에 유료로 볼 적에라도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되는 거고 그럼 무료로 해도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그래 잘 뭐 하시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적자가 난다면은 좀 최소를 줄여서 시민들에게 뭐 또 예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 본의원이 볼 적에는 이게 지금 공영 주차장 여기가 지금 유료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유료해도 좀 손해거든요. 사람 뒤 가면은 또 좀 잘 좀 판단해 주시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정률이 지금 한 6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하는데 계속 고생하셨지만 빠른 시간에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보는 게 우리가 뭐 수익을 계산하고 한 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가 주변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 방치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행평성에 따라서 우리 가에서 또 행정에서 행평성에 맞춰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5 진주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선정 방식이 2021년부터 농촌협약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 신청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읍면 발전 협의회, 중간 지원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조례안과 경남 7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 협약, 중간 지원 조직 등에 관한 정의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기본 원칙과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된 전환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농촌 협약의 기본 내용 및 협약 조건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을 심의하는 읍면 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시군 역량 강화를 직접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접하고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 없고 마을마을 사업, 노비 협약 또 요즘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일반 개별 공모 신청을 해서 예.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회가 발전되면서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공모가 돼가지고 국비 받아오면 그대로 우리 시 관리하에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 만들고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복잡고 이게 무슨 그 과거와 무슨 어떤 이점과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이 일만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 거추장스럽고 이 일만 복잡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 공모 신청을 할 적에는 농촌 협약을 협약 제도로 이래가 신청을 안 하면 아예 공모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약 전제 조건 이행을 위해서 정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협약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조직, 공무원들이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한 명이 하던 걸 두 명, 세 명이 해야 되는 어떤 인력 수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담 조직을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리고 또
또 농촌협약위원회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도 만들어야 자치 그 추진위원회 또 읍면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참여를 해서 이 자체의 그 목적 자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그 사업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거의 다 포함이 되진 그런 사업을 하라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뭐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그 의원생활 뭐 그렇게 많이 하질 않지만은 그 동안에 그 지역의 사업 같은 걸 많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어떤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공모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준비를 위해서 더 늦어진다는 어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저 대곡면에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 품목에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걸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더 오히려 이런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더 대보시키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진주시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 이런 거 너무 복잡한 행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그냥 시골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농촌에 있는 그 우리 주민들이 여러 어떤 주민들의 그 의견이 반영된다는 이런 이점보다는 오히려 지쳐버리고 이런 더 기피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던 것을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본 의원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현실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뭐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어떤 뭐 권한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어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 조례를 이게 이제 다른 조례 만약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면 그 다른 지자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12개더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일부 시군에서는 이 한수 규정을 두고 있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비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뭐 지원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또 지원 대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우리 이곳에는 없는데 뭐 두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기존 그 관련 법규 그 저희가 45조에 보면 다른 그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타 조례나 법률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다른 우리 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4장 8페이지 있는 읍면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관련해서 위원회 회원이 한 20명이나 되는 점, 2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해서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할 때에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는 그 재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뭐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고마. 이거 뭐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마. 예. 잘 고마 운영 한번 해보도록 뭐 세상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우리 서정인 의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대곡면 중심지 사업 제가 시운하기 전에 그부터 제가 절차를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알선을 해주더라고요. 그 용역 업체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주문을 해. 우리 진주 일반인들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는지를 또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 저희 청년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43억입니까? 우리 이번에 대곡면 중심지 사업이 46억입니까? 그 큰 금액을 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절차와 뭐 선진지 개նակ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쭉 해가지고 우리 대곡면 중심지 사업을 이번에 그 작년입니까? 46억을 따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시에 전화를 하니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시에서는 다른 동에서도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곡면 편만 들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에서 중간 유통이라 해야 됩니까? 중간에서 조금 절차를 봐주는 분이 저는 적당히 좀 있었으면 이런 것도 또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튼간에 아까 말씀을 했던 절차는 좀 어려웠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조금 봐주는 것도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만들게 되면 이 기능을 누가 합니까? 중간 지원 조직은 저희가 예산 별도로 그 인건비하고 그걸 확보를 해서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래 그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 이 그렇게. 조직은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다, 그죠? 예, 이거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경우에 재생센터라고 재생 전문가 뭐 학교 교수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전문가군으로 그 해서 거기에 이제 채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관리도 하고 그 또 주민과의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역할을 이제 중간 조직이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저 신청할 적에 사실 그것도 용역 업체라기보다 저희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걸 이제 전체를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개몽도 시키고 어떤 이런 이 지역 실정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그 사업 공모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럼 요거는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에도 이런 걸 갖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존 하고 있는 거는 예외입니다. 내외고 예, 앞으로 할 거에 앞으로 대해서는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시장에 그 무슨 청과시장 가 보니까 뭐 매장이 그 뭐였죠? 한소쿠리였나? 그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뭐 센터장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한 2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그 이제 사무 보는 사무요원하고 이렇게. 그러게 결국 그럼 이게 또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네. 그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 네, 이상님. 질의하실 우리 서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난주였죠. 이게 관련해서 설명하러 제 연구실에 왔을 때 저도 그 서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오히려 우리 행정이나 실제로 주민들한테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좀 된 측면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이후에 가장 가시고 난 이후에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 농촌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시작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민간과 행정이 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게끔을 이 조직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촌 활성화 사업할 때 사실은 주민들이 그 읍면동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뭘 회관이나 뭐나 필요한 걸 막 세워놓고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게 만드는 어쩌면 그 역할을 해라고 이 중간 조직을 만든 거 아닌가. 우리가 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촌에 뭐 만들고 나면 이거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줄여 나가자는 저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어차피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중간 지원 센터죠, 그죠? 이 센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농림부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다 알고 만드셨을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중간 지원 센터를 꼭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중간 지원 조직을 안 만들면 공모가 안 됩니다. 협약 신청이 안 되집니다. 근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전제 제가 조건 그러면 만드실 거네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비용 추계 미천부 사유서를 보면 미천부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근거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비용 추계 제외 대상이 뭐 비용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그저 제외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내용이 사실 되게 이게 선언적 근거적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본 순간 우리 시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을 이게 조례는 만들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생각이 든 이유가 이 중간 지원 조직 지금 11페이지 보면 조직의 설치 기능, 뭐 운영 위탁이 나와 있는데 그 지원 조직의 구성이나 그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그 외 사항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좀 소극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사실상 근데 진행을 하실 거네요?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내년도의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이거를 안 하면 예. 협약 신청 자체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해야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정부 지침에 맞도록 우리 시도 활기차게 이걸 추진을 하려는 의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을 사실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농림부에서 권고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읍면 아까 뭐였죠? 읍면 발전 협의회가 원래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구성할 거네요? 겁니다. 이거는 구성해야 되는 뭐 전문가나 이게 지금 구성 인원에 대한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각 읍면동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주시 전체 한 그렇습니다. 발전위원회만 만들어지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 지원 조직에서 무슨 사업을 정하고 분석 뭘 해서 만들면 이 읍면 발전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읍면 발전 협의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행정협의회라고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이 농촌 협약을 맺으려면 보니까 읍면발전협의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이게 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협의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까? 행정협의회는 이 시행하는 부서가 이제 이 우리가 사업을 이제 확정이 돼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면 농로 같은 거는 농업부서, 도로는 도로부서, 또 저 뭐 파트별 연못은 또 저 알겠어요. 그렇게 되지면 그의 시행 부서끼리 모여가지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이 협의회는 좀 일시적인 협의회인가요? 일시적인 겁니다. 예.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일시적 그렇습니다. 협의회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거는 좀 해결이 됐고요.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센터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대로 좀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가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막 계속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보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소관 위탁 사무 업무 중 재위탁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전건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진사 재활용에 위탁해왔던 재활용품 선별 관련 업무를 2022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진주권 강력쓰레기 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진주권 강력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진사 재활용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개년간입니다. 소요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2022년 위탁 용역 금액이 19억 4,700만 원에서 2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 경비 증가와 재활용품 선별 대상 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3명의 인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위탁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민감한 기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 기간은 종전과는 달리 1년이 늘어난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년간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5년까지 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위탁 용역 금액이 34억 5천만 원에서 전년 대비 9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 예정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추가로 인한 관리 인력 1명과 약품비 2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야간 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및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 대책에 따른 2인 1조 근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음식물로 처리시설 근무 인력이 3명이 증가되었음을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 위탁 운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우리 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아시죠? 예. 3년 계약하는데 뭐 재계약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용역 계약 체결을 하실 때 좀 받아야 되는 걸 좀 빠뜨리는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년 그 재계약을 하시는데 이 조건을 꼭 좀 넣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고용 유지, 근로조건 보호, 그리고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용역 근로자 기본적으로 보호, 네? 기본적으로 그는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근데 기본적인 걸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싹 다 보완하는 조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예.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적게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거기에 지금 피해 주민이 지금 117가구죠. 예. 올해는 이제 4가구가 줄어든 113가구입니다. 아, 줄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117가구에 2020년, 2019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117가구에 나눠준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184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84만 원 곱하기 117가구를 하니까 2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윤이 1억 4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윤을 갖고 117가구에 나누더라도 1억 4천이 최대치인데 2억이 훨씬 넘게 나갔다는 것은 이윤만 갖고 돌린 게 아니라 근로자들 인건비를 적게 주고 남은 돈을 돌렸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그 얘기도- 의원님 그동안 계속 강조를 했고,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 안 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차기에부터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인건비 부분을 비정산비에서 약간은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가 강화를 했고요. 거기에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낙찰률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그 정산해가지고 우리가 요청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그 인건비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수반되는 이제 또 근무 조건도, 또 근로 조건도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강하게 못했던 게,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그 입장이 또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서 참 조심스럽게 해서 그냥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미 우리 아시다시피 청소 용역업체들은 2012년도부터 제가 그때 고발회비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는 3천만 원 주고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2,300, 400 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업체 사장도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갖다 갑자기 300도 주고 400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정산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강력히 하면 잡힐 걸 그동안 못 해왔던 측면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그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올해 부분도 올해 아직 정산을 안 했으니까 올해 부분도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윤갑석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그 야간 근무자는 왜 필요합니까? 이거 뭐 어디 하시지? 뭐 하시지? 지금 은폐물 처리 시설이 지금 8근무 시간만 지금 운영되도록 원가 산정 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갱비 개념에 예. 일명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사실 야간에 그 우심 시설에 대해 할 때는 혼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은. 아니 그래서 무인경비를 안 합니까 요새는? 2명 1개조로 지금 근무를 하도록 우리가 다시 규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무인경비를 안 합니까? 뭐 야간에 뭐 할 일이 없는데 왜 그 직원을 포초로 지금 세웁니까? 은폐물 처리 시는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24시간. 예, 그래서 그거는 무인경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치 그렇습니다.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명만 이렇게 근무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스도 많고 오류가 많았다. 그리고 또 시설도 그로 인해서 많이 보사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그 14억 6,100만 원, 이게 이제 총 직원이 한 30명 된다 그죠? 예. 해보니까 이게 2년치가 23억 7,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년치. 당해 연도가 당연히 연도. 1년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23억. 예. 그러면은 요 밑에 인건비 요구는요. 그 2페이지에 23억 7,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14억 1,000만 원대가 있는데 이 14억 6,100만 원대 있는데 요거는 1년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2년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1년 동안 인건비. 1년 동안에. 예. 그럼 참고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는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5.6%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14억 6,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은 이게 1년에 14억 6,100만 원이면은 직원들 30명 같으면은 1인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아갑니까?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그 인건비가 들쑥날쑥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쓰레기 그 분리장에 직원들이 30명인데 14억 6,100만 원이면은 제가 나눠보니까
4,860만 원, 66만 원, 4,900만 원, 4,700만 원,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의원님께서 그린 말 우리가 낙찰률 87.75%를 만약에 법정 그대로 적용하면은 예. 전체 그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현재 23억 7,400 중에서 한 20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3억 정도가 낙찰률 그 감액되고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도 실질적 14억 6,100만 대 있으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0%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은 여기서 한 2억 정도 또 줄어들겠네요. 1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거기에서 정도. 이제 플러스 아까 우리 유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낙찰률 대비한 이상으로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그 휴게 시간 보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도 그러니까 여기 14억 6,100만 원에 80% 잡아도 해보니까 아까 2억 정도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12억 6,100만 원 정도 하면은 30을 하면 1인당 한 4,200만 원 들어갑니다. 소장님 생각 이게 그 급여가 작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각종 그 인건비는 상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은폐물 처리 또는 저 재활용품은 사실은 3D 조건의 근로 조건보다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지구디 속에서 계속 종일 서가지고 그 쓰레기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이 인력을 충원하면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 이걸 그 본의원의 생각에는 인원을 좀 늘리고 그 인건비를 조금 나눠주는 그런 요즘 보면은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100명이 하던 일을 100명이 하던 일에 100억이 나던 예산을 봉급을 150명을 해서 뭐 7천만 원씩 나눠가는 걸로 그게 강주형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1인당 돈을 5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30명에서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약간 적게 받더라도 해도 고용을 늘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량도 경감시키고 차라리 그런 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갖다 30명이 아니고 내년에부터는 3명이 인원이 증가됩니다. 예, 그걸 제가 설명을 안 드리니까 의원님께서 잠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30명에서 3명을 더 인원을 정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6,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14억 6,100만 원에 33명이 늘어나서 33명이 해도 4,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용을 늘려가지고 사람 숫자를 늘려서 봉급을 좀 나눠 가지는 것도 좋지. 요즘 다 취집이 안 되고 노인 일자리도 없고 어렵다고 샀는데 1인당 그 4,500만 원을 받아가는 걸 갖다가 1인당 4천만 원 받아가고 사람을 좀 늘려가지고 일을 더 수월케 하고 또 고용도 늘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안 좋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활용품 이 처리 시스템은 이제 업무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업무 효율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 그 재활용 분리수 이 자체가 고도의 뭐 기술을 요하거나 예.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게 1인당 돈을 4,500만 원씩 받는 걸 갖다가 4천만 원 받고 사람을 좀 늘려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지금 노인이 일자리 없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그 전화 많이 옵니다. 왜 일 좀 하게 해주라고 일자리 좀 없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산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보면 12명씩 10명씩 신청해가지고 항의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단순 업무고 그 전문직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좀 사람을 늘리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힘든 일 같으면은 좀 사람 늘리고 일을 수월하게 뭐 쉬는 시간도 늘리고 좀 쉽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서로가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이제 우리가 정부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그 인부임으로 우리가 책정해가지고 용역비가 산정된 것이고 그건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나 또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또 시민단체에서 하면서
재활용분 선별장에 30명 투입하지 이게요, 말고 지금 50명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별도의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요. 그 급여 말씀하셨는데 이래 해도 하루 저 급여가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은요 18만 4천원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노임 단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갑수 의원님, 하여튼 우리 저 소장님께서도 우리 윤갑수 의원님께서 건의니까 예.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예, 해주십사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조건 자꾸 예. 소장님 말씀하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예, 되고. 윤 의원님, 우리 소장님께서도 시의원들은 또 진주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의도 드릴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한번 참고를 예, 해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저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저 시간급이 최저임금. 8,700 그리고 끝까지는 뭐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9,0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시간급을 하면은 23,000원입니다. 23,000원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일반 최저임금에서 3배 정도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려서 조금 약간 적게 받더라도 그래도 고용을 늘리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지금 노인 일자리라든지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본 의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원이 3명이 늘어난다, 그지? 예. 그러면은 이 3명은 늘어나는 것은 주식회사 진사 재활용에서 선발을 하겠지만 그 인원은 그 인근에 사는 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입니까? 진사 재활용의 구성원이 그 인근 주민입니다. 전체 다. 예, 그 또 그게 옛날에는 그 주민들이 100% 거의 참여가 됐고 예. 요즘에는 한 66대 4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외부 인력이 들어가. 그럼 이번에 3분 들어오시는 분도 그 주민들이라고 인근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내년부터 계약을 하면서 그분들이 채용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시 행정에서 크게 타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주민들 중에서 아마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치? 네,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이 없다면은 진주시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인근 주민은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되면은 우리 진주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한번 질의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꼭 그 조건을 해서 재위탁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백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생님 저 음식물류 저희들도 전번에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 그 침출수 뭐 이 처리 시설 이 부분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동안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개량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동안에 침출수가 보면은 브라운 색깔로 해가 진한 커피 색깔의 이제 이 침출수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법에는 그 색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는 이제 색도 규정을 우리가 같이 적용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침출 처리 시설을 개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해가 은폐물 처리장만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이 가산화수, 소수 이런 것도 하간법에 의한 위험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장까지 운영하는 것도 포함해서 네. 같이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침출수 처리장 때문에 약 한 4억 5천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은폐물 처리장에 대한 야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 계상해가지고 약 11억 정도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력 증가가 그 4명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걸 좀 잘 처리해서 예, 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 요번에도 4명을 추가로 하신 분들은 3명입니까? 총 네 4명입니다. 명이네요. 예. 이분들도 그럼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요 저 엔지니어링 대가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좀 계산하면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은폐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맨 처음에 당초에 용역할 때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가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사실은 투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많이 안 해왔다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경험치가 있는 경력자들 우대를 하다 보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지는 않고 또 처리장 위주로 이래 가지고 돈 자기 들어가는 위주로 용역을 해왔다 그런 얘기. 그런 게 기술적으로 한계가 좀 있었고 위반이 되더라도 많이 멀어 하지도 못하고 타협적인 자세로만 일관 해왔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저희들 규정을 좀 더 많이 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기술 인력을 현장에 좀 투입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근로 조건을 좀 시간도 좀 노동자들한테 좀 유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